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지하로 간 소녀의 고백 4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얼마간 정말로 내가 꿈에서 깨어난 것인지를 쉽사리 인식할 수 없었다. 어둠과 하나로 동화되어 버린 듯한 내 자신에서 참으로 현실의 조각을 인지해내기란 힘들었다.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으나 딱히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다. 여지껏 계속 쪼그리고만 있었던 탓에 두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듯 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4일? 5일? 6일? 얼마가 되었건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자신이 없었다. 비좁은 공간에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악몽 속을 허우적거리는 것도 이젠 지쳤다. 어떤 죗값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만 그곳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렇게 지하에서의 은폐 생활에 염증과 한계를 느낀 내가 마침내 지상으로의 귀환을 꿈꾸며 돌로 된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을 막 뻗을 때였다. 느닷없이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단지 느낌이었을 뿐일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주 미세해서 육감까지 동원해야만 간신히 감지할 수 있을. 자박자박. 분명히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자박자박. 소리는 점점 가까이서 들려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팔뚝 위로 소름이 돋았다. 이제는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공포라는 감정이 나의 의식을 꿰뚫고 들어왔다. 아주 어렸을 때나 느꼈던 귀신에 대한 공포. 자박자박. 소리가 좀 더 크게 감지되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소리가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발바닥과 나무가 서로 부딪혀내는 마찰음. 자박자박. 소리는 정확히 나의 머리 위에서 멈춘 듯 하더니 다시 어딘가를 향해 벌어져 갔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갈 곳 잃은 방랑자의 발걸음 같았다. 나는 머리 위에 벌어지고 있을 상황을 조심스레 예측해 보았다. 누굴까? 누가 마루 위를 정처 없이 배회하고 있을까? 엄마? 할머니? 언니들? 발자국 간의 보폭과 지면에 닿을 때의 무게감으로 유추하건대 분명 어린아이의 발걸음이었다.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어린아이의 발걸음. 참혹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극도의 공포감에 신체 기관이 정지해버린 것만 같았다. 암담한 긴장감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 세포 하나하나를 허공 속에 분해시켜버렸다. 그 애가 찾아온 것이다. 위잉하는 환청이 귀를 자극했다. 눈앞에서 피 묻은 날이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 나른한 오후 장렬하는 햇살 아래에 동생이 죽어있다. 다음 순간 피투성이의 동생이 눈을 뜬다. 그 부릅뜬 눈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나를 덮쳤다. 공포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무실해져 갔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최대한 안간힘을 썼다. 이대로 정신을 잃게 되면 질척거리는 어둠 속에 영영 묻혀버릴 것만 같았기에 언제부턴가 마루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걸음을 멈춘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걸까? 지상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모호한 불안감이 드는 순간 낯익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견디기 힘든 전율이 전신을 휘감았다. 피로 물든 동생의 환영이 머릿속에서 성강처럼 터졌다. 누나, 또다시 들려왔다. 나를 부르는 나직한 음성. 마루 위에 우두커니 서서 나를 찾고 있을 그애. 누나, 어디 있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했다. 마지막에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동생의 목소리는 바로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와닿는 느낌이 각별했다. 최면에 빠져버린 듯 스스로의 의식을 제어할 수 없게 된 나는 힘없이 고꾸라졌다. 짙은 암흑 속으로 의식의 고리들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졌다. 쓰러진 내 몸 위론 불균형하게 흐트러져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몽울이 쳤다. 더 이상 나에게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수도 없이 어긋나 버려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길이 없었다. 확실한 현실이 아닌 모든 것들은 꿈이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죽은 동생이 어떻게 나를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유령인가? 만약 유령이라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굴려보아도 결국 한 가지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을 해친 것에 대한 응징. 그렇다. 동생은 나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듯했다. 얼음 폭풍 같은 한기가 내 전신을 관통했다. 재촉이 칼날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버린 동생. 그 애가 저승에서 되돌아온 것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 지상에서 나를 찾고 있을 동생의 유령. 무시무시한 환영들이 계속해서 번쩍였다. 그 애는 마당 곳곳을 누비며 나를 찾고 있다. 누나, 어디 있어? 그리고 얼마 못 가 마루 밑도 뒤질 것이다. 누나, 어디 있어? 나야 대진이.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소리가 들려온다. 자갈을 파헤치는 그 소리.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들려온다. 사각사각. 거기서 뭐해 누나? 어서 나와. 그 애가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드디어 나를 찾아내고야 만 것이다. 지하 통로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암의 세계의 옅은 빛이 새어든다. 마침내 문은 완전히 열려지고 푸른 달빛이 지하 속으로 스며든다. 달빛의 기운과 함께 드러난 창백한 얼굴 하나. 동생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누나, 혼자 가려니 무서워. 같이 가. 동생의 손이 길게 늘어난다.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을 확 움켜쥔다.
이제 그만 나와. 이미 내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공포는 그 위험 수위를 훨씬 넘겨버렸다.